공포 라디오 마녀 지.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 내 자취생활 첫 보금자리였다.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었다. 엄마는 그래도 서울에서 혼자 살려면 살림 제대로 차려야지 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생활을 누리겠다는 짠순이 마인드로 무장했다. 민지야, 화장대는 꼭 사. 여자는 얼굴이 재산인데. 엄마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화장대 가격표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10만 원이 넘는 화장대를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한 달 식비를 채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동네 커뮤니티 앱에서 무료 나눔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사 정리 앤티크 화장대 무료 나눔. 직접 가져가시는 분. 사진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 떠졌다. 호두나무로 보이는 원목 화장대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면서도 묘하게 고급스러웠다. 특히 타원형 거울과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서랍은 분명 비싼 가구임을 짐작하게 했다. 이런 게 무료라니. 쪽지를 보내자마자 답장이 왔다. 아직 가능합니다. 내일 저녁에 가져가실 수 있으신가요? 주소는 XX동 XX번지입니다. 이렇게 쉽게 된다고? 다음 날 퇴근 후 동료 승연이에게 부탁해 그의 차로 화장대를 옮겼다. 나눔을 해준 사람은 앤틱 가게를 운영한다는 반백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묘하게 서두르는 기색이 보였다. 고택 별장에서 어르신이 쓰시던 건데 별장을 처분하면서 같이 처분한 거요. 좋은 가구니까 잘 쓰세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무료 나눔하시는 거예요? 나의 질문의 순간 그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 느낌은 금방 잊혔다. 무료로 얻은 고급 화장대에 그저 설레고 감사할 뿐이었으니까. 화장대를 자취방에 들이고 나니 방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가구 하나로 이렇게 공간 전체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연신 감탄을 하며 거울을 닦았다. 내일부턴 화장하는 시간 자체가 즐거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나의 예상과 반대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새벽 3시 15분. 숨이 막히는 느낌에 눈을 떴다. 가슴이 짓눌리는 압박감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다리는 납처럼 무거웠다. 전형적인 가위 눌림이었다. 그때 보았다. 화장대 거울 속에 한 할머니가 서 있는 것을. 창백한 피부에 푸른빛이 도는 입술,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 할머니는 거울 속에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입이 비틀어지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순간 할머니의 손이 거울을 치는 듯한 동작을 취했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정말로 깨어난 것인지 꿈속의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로 다가갔다. 거울은 그저 내 공포에 질린 얼굴만 비추고 있었다. 그냥 악몽이었구나.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도 같은 악몽이 반복되었다. 할머니는 점점 더 분노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밤에는 할머니가 거울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똑똑똑,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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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타. 마치 유리 너머에서 나오려는 것 같은 섬뜩한 소리였다. 넷째 날 친구인 유나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았다.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남이 쓰던 거울이나 화장대는 그 사람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하잖아. 특히 돌아가신 분이 아꼈던 물건이면. 그런 미신 믿니? 미신이 아니라 상식이야. 우리 엄마도 중고 거울은 절대 사지 말라고 했어. 특히 나이 드신 분의 물건은 더더욱. 유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화장대를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생각을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완벽한 디자인과 화려한 조각들을 생각하면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다. 그럼 어떡해? 할머니 영혼을 달래야지.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처음 입주할 때 새 집에 쌀밥이랑 과일 차려놓고 인사드리는 게 좋대. 너도 그렇게 해봐. 쌀밥이랑 과일 몇 개 올려놓고 할머니 죄송합니다.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세요 라고 빌어. 그날 저녁 유나의 조언대로 새로 지은 쌀밥과 사과, 배를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다. 향초도 켜고 정중하게 절까지 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이제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 화장대는 제가 애지중지 아끼며 잘 사용할게요. 그날 밤 처음으로 할머니는 내 꿈에 나타나서 화를 내진 않으셨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다. 거울 속 할머니는 비통한 표정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얼굴을 양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팠다. 가위에 눌린 상태였지만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다. 할머니의 슬픔이 마치 내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집중해서 보니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다. 손녀 마지네 고 눈을 크게 뜨고 할머니의 입모양을 따라 해보았다. 손녀 공마지 고요 공마지? 갑자기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 중에 공마지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 그 아이와는 졸업 후 연락이 끊겼지만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기억에 남아 있었다. 다음 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뒤져 공마지를 찾아냈다. 오랜만에 연락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이상한 직감이 나를 이끌었다. 마지야, 나 민지. 우리 같은 고등학교 나왔잖아. 특별 활동 때 본 적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 어머, 민지.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우리는 가벼운 근황 토크 후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최근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응, 2달 전에. 근데 어떻게 알았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미안해, 이상한 질문이었지. 사실은 내가 무료 나눔으로 화장대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네 할머니 물건인 것 같아서. 화장대라고? 혹시 그거 호두나무로 된 오래된 화장대야? 맞아. 타원형 거울에 조각이 있는. 어디서 얻었어? 마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동네 커뮤니티 앱에서. 나눔해준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어. 큰아버지. 마지가 중얼거렸다. 민지야, 진짜 미안한데 혹시 그 화장대 내가 가져가도 될까? 할머니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거고 내게 주시기로 했던 유품이라. 나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다음 날 마지가 직접 화장대를 가지러 왔다. 그녀는 화장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이거 우리 할머니 화장대 맞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만은 내가 가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큰아버지가 처분했다고 했어. 마지는 화장대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할머니의 모든 유품은 큰아버지가 처분해버렸어. 유산도 다 가져가고.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화장대는 그날로 마지의 집으로 옮겨졌다. 이제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여전히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더욱 서럽게 울고 계셨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비통하게 흐느끼고 계셨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픔이 밀려왔다. 마치 내 감정이 아닌 것처럼 할머니의 슬픔이 내게 전해지는 느낌이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매일 밤 같은 꿈이 반복되었다. 화장대는 없어졌지만 할머니의 슬픔은 내 꿈속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지에게 다시 연락했다. 마지야, 미안한데 혹시 너도 할머니 꿈을 꾸고 있니? 어떻게 알았어? 매일 밤 할머니가 서럽게 우시는 꿈을 꿔.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마지에게 화장대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장대를 꼼꼼히 살펴봐. 할머니가 뭔가 남기셨을지도 몰라. 그 후로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매일 밤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다. 평온한 수면을 취한 나는 아침에 일어나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마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지야, 뭔가 찾았어. 마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장대 뒷면에 작은 서랍이 숨겨져 있었어. 거기서 유언장과 재산 목록 그리고 CD를 찾았어. 마지의 말에 따르면 유언장은 할머니가 재산을 큰아들 마지의 큰아버지과 작은아들 마지의 아버지에게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큰아버지는 위조된 유언장을 제시하여 모든 재산을 차지했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CD의 내용이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생전에 녹음한 것으로 큰아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협박하며 약을 먹이려 했다는 증언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증거를 화장대에 숨기신 거야.
그리고 큰아버지는 이걸 알고 화장대를 처분하려 했던 거고. 마지는 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산 분쟁을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할머니는 더 이상 내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 달 후 마지의 집에 초대받았다. 그녀의 집 거실에는 그 화장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정의를 실현한 증인으로서. 맞이야. 사실 그때 화장대를 보내고도 계속 할머니 꿈을 꿨어. 매일 밤 할머니가 서럽게 우시는 모습을. 마지가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할머니는 우리 둘 다에게 도움을 청하신 거야. 내가 화장대를 가져갔지만 진실을 밝히는 건 우리 둘의 몫이었던 거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니 어쩐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거울 속 우리의 모습 뒤로 희미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마지가 말했다. 어제 꿈에 할머니가 나오셨어. 이번엔 울지 않으시고 밝게 웃고 계셨어.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할머니는 편안히 쉬실 수 있겠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화장대의 거울을 비추어 방 안에 무지갯빛 반사광을 만들어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의 슬픔이 마침내 해소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울음소리가 그쳤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와 그리고 어떤 무섭고도 고마운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서럽게 우신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역시 오늘도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하고 다시금 마음먹게 되네요. 오늘의 이야기가 잼스스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욱더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그럼 마녀쥐 이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으스스하고 스윗한 밤 보내세요.